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능검 해설을 맡고 있는 저는 경석쌤입니다. 자, 한능검 기본을 본 많은 수험생들 어떻게 여러분들 이 66회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67, 68, 69회 등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수험생들 또 이 강의 보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선지가 배치되는구나. 아, 이렇게 역사적인 개념이 이렇게 있는구나 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기본에 대한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이거 좀 한능검에서 기본만큼은 좀 여러분들 퀴즈 마트즈 좀 부담 없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번 66회도 마치 그랬습니다. 66회 기본은 상당히 쉬웠고요. 약간 예전에 기본 편이 이렇게 좀 어려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기본답게 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우리가 한국사를 알쏭달쏭 하는 것보다는 그냥 퀴즈 맞추듯 바로바로 맞추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리면서 제가 이 66회 한번 해설을 이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요 1번부터 25번까지 보면서 어떤 역사적인 개념 혹은 인물, 사건, 제도, 문화 등이 속속 이렇게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자, 1번 보시면 다음 가상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체험에 대한 얘기 딱 나왔고요. 자, 이곳은 농경과 목축이 농경축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딱 막 움집도 있고요. 지금 여기 농사도 짓고 있고요. 지금 막 그물도 이렇게 아마도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썼겠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적절한 것을 찾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번 청동방울을 흔들었어요. 그럼 청동방울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는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면 빗살무늬 토기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아, 여기 이제 문제를 낸 거 보니까 갈돌과 갈판도 나와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토기 만드는 건 안 나오네. 그릇 만드는 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정답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철제 농기구로 밭 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철제가 나왔으니까 철기 시대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4번에 거친 무늬 거울 목에 걸렸는데요. 거친 무늬 거울 이거 청동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 신석기 시대 때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 유물들은 여기 유물들 되게 멋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사출도 나오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나오니까요. 그럼 자,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출도기 때문에 뭐예요? 부여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는 문제였는데요.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부영, 그래서 부여의 영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동, 고구려의 동맹, 그 다음에 동무, 동해의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사만입니다. 사만. 3번에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옥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는 책화가 있으면 이건 동리에 대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보시면 재위기간이 413년에서 491년이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와, 이거 5세기고요. 지금 재위 기간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재위라는 말은 왕이 있었던 기간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약 80년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70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한 78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생애 자체가 90살이 넘습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나오는데 광개토 대항능비를 건립했고요. 도읍을 평양으로 옮겼다라는 게 결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는 결국 남진 정책을 펼쳐서 한성을 함락했잖아요. 따라서 장수왕 오래 사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수왕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갈까요? 4번 보시면 밑줄 그은 그날에 해당되는 세시풍속인데요. 자, 한등검 기본편에서는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여기 보다시피 여러분들 단오도 있고요. 5월달에 그 다음에 음력, 그 다음에 동지, 그 다음에 팥죽 생각하시겠죠? 추석, 한가위, 그 다음 칠석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년 중 한 번 직녀님을 만나는 그날이 곧 오네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까치와 까마귀가 많이 모여서 오작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우와 직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7월 7석이란단 말이에요. 7월 7석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갈까요? 자, 이 전근대사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왕에 대한 업적 혹은 왕이 했던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자, 부여야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남 부여구요 백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 왕이 바로 이 충남 부여를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여가 당시에는 사비라고 불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비, 오늘날의 충남 부여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 그 다음 국남지에서 연꽃 유등 만들기라고 해서 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비, 부여, 그래서 백제 성왕, 6세기에 있었던 백제 성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성왕에 대한 얘기니까요. 1번, 외 칠지도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세기 때 백제 왕이 일왕의 이 외에게 칠지도를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도 정확하진 않은데요. 학계에서 이렇게 이 역사 연구가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아마도 근초고왕으로 추정합니다. 거의 대세는 근초고왕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은 이게 4세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왕은 6세기란 말이에요. 맞지 않죠?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게 4세기 때 침류왕이에요. 자, 그러면 4세기에 백제는 어디 있었느냐? 바로 한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신라를 공격하여 대야성을 점령하였다.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야성 전투라고 해서 의자왕이 돼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자왕은 여러분들 7세기 때 왕이죠. 그럼 4번에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 하류를 되찾았지만 곧 이내 진흥왕이 배신을 하면서 성왕을 죽이죠. 그래서 나제동맹이라는 게 깨지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4번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해서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나열을 해야 되겠는데 3점짜리입니다. 그런데 만화로 보는 결정적인 내용은 사건은 뭐냐면 삼국 통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백제가 먼저 멸망당해요? 아니면 고구려가 먼저 멸망해요? 그렇죠. 백제죠. 백제가 멸망당했더니 백제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잘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다가 그러다가 신라가 이제 당나라하고 싸우게 되는 나당 전쟁에서 이기면서 진정한 삼국 통일을 완성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고요. 왜군이 백강 전투에서 패배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백강 전투에서 왜군뿐만 아니라 백제 부흥군도 있었단 말이에요. 부여풍이라는 왕자와 함께 이게 먼저예요. 이게 663년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668년이고요. 그 다음에 신라군이 기벌포에서 당군에 승리했다가 676년 그래서 나당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가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가다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7번 갈게요. 자, 미출군 이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딱 여러분들 신라 금관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용왕이 나왔어요. 문무왕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문무왕 다음에 통일신라의 신문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해에 작은 산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견대로 갔는데 용이 나타나 말하기를 대나무로 피를 만들면 온 천하가 이제 평온해진다. 그래서 그거를 만파식적이라고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문왕 보시면 되겠고요. 신문왕의 업적 1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신문왕 노급을 폐지했다. 국학을 설립했다. 김음돌의 모반을 곧 제압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산국을 정벌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3번에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고구려죠. 연개소문입니다. 천리장성은요. 고구려의 천리장성이 있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영류왕 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개소문이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영류왕을 시해요. 그리고 이제 보장왕을 앉히게 되거든요. 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4번에 한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재편 혹은 개편하였다 이렇게 나오면 진흥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됐다라고 신문왕에 대한 얘기 알아두시면 되겠죠? 8번으로 넘어갈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백제 무왕이 건립한 사찰의 터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목탑 양식인데 목탑이 아니라 석탑이에요. 자, 이 석탑의 복원 공사 중에 사리장엄구와 금제 사리복령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해서요. 바로 이 사찰은 바로 미륵사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 목탑 양식에 발견된 석탑은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최근에 복원이 됐죠? 자,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는 것이고요. 1번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여러분들이 아마 국립중앙박물관 복도에서 많이 봤을 건데 고려 후기 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의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건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의 분항사 모전 석탑. 그래서 신라 때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9번 갈까요?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서 나왔는데요. 자, 역사 탐방 사전 학습지라고 2점짜리였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청해진이 나오고요. 전남 완도에 있잖아요. 완도에 있고요. 장보고까지 나왔습니다. 당, 신라 1번에 있는 해상교육을 주도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통일신라 때 얘기고요. 통일신라 때 바로 동아시아에서 해상을 장악했던 바로 장보고의 청해진 보시면 되겠고요. 일본의 분청사기를 만드는 도공이라고 했습니다. 분청사기는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전기 틀렸고요. 이번에 노급을 지급받는 진골기족 통일신라니까 가능하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장시에서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고 해서 이건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의 상평통보도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고구려를 계승한 해동성국이니까 발해죠. 자, 지금 발해, 특히 발해 오경이 나오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바로 오경이 나오고요. 발해가 건국된 건 동모산에서 건국됐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동모산이 표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이제 바로 치미, 연꽃무늬 수막새, 이불 병자성 나왔는데요. 성덕대왕 신종,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에밀레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통일신라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11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3점짜리인데요. 자, 견훤이 나옵니다. 견훤 나오면 후백제, 그래서 후삼국 시대 때 얘기군요. 그런데 지금 견훤이 나주로 도망을 쳐서 귀부하기로 해서 지금 이쪽에 지금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봤더니 장군, 유금필 등을 보내 정중히 맞이오도록 하라라고 해서 고려의 태조 왕건이 지금 견훤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 이제 후백제의 견훤과 왕건의 싸움과 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후백제의 견훤이 기세등등했어요. 그래서 팔공산, 오늘날의 대구에 있는 그 공산 전투에서 이겼어요. 자, 그래서 공산 전투에서는 견훤이 이겼지만 그 이후에 고창 전투에서 견훤이 져요. 그리고 나서 1, 2천 전투에서 있는데 이 1, 2천 전투 직전에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후백제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견훤의 아들이었던 이 신검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금강에게 지금 왕위를 주려고 하니까 견훤을 잡아서 금산사에다 유폐시켜 버립니다. 그러자 견훤은 왕건에게 내가 귀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견훤과 왕건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 이 신검을 몰아냈던 게 1, 2전 전투,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 이렇게 나름대로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밑줄 그은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2점짜리고요. 이 성벽은 북방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서 강감찬의 건의로,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귀주대첩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랑 싸운 거예요? 거란이랑 싸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거란과 전쟁이 끝난 후 고려 현종 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럼 1번 귀주대첩의 의의를 파악한다라고 해서 바로
정답이 1번 나오는 것이죠. 2번 볼까요? 위화도 해군. 자, 그러면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의 명을 듣지 않고 이제 위화도에서 해군했다라는 거잖아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려 말이죠. 3번에 안시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당나라 군대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특히 당태종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안시성 전투, 고구려죠. 자, 4번에 진포 대첩, 진포 전투에서 새롭게 사용된 무기, 바로 이때 당시에 이제 화포를 쓰게 되죠. 당연히 화포니까 화약을 장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약을 장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화약을 장착했고, 이거는 여러분들 진포 대첩이란 건 고려 우왕 때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13번 보시면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국사 퀴즈대 제시된 힌트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고려 왕이죠. 그런데 보다시피 국자감을 정비했다 나오죠. 고려의 바로 유교 교육기관이자 최고 교육기관이란 말이에요. 건원중보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는데요. 건원중보 바로 성종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려 성종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외관을 두어서 12목에 이제 파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려 성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자, 지금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네 들었는가? 송나라 사신단이 곧 수도 개경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고려시대란 말이죠. 자, 사신단의 규모가 엄청나다니 가전 물품도 상당하겠어. 그럼 고려시대인데 문제는 고려시대 밑줄 그어볼까요? 경제 상황이에요. 그럼 고려 경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공인이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자 했는데요. 공인은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통해서 국가가 고용했던 상인이 바로 공인이에요. 이들이 중앙관청이나 지방관청 혹은 궁궐에서 필요한 물건을 쌀을 주고 대신 사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건 조선 후기 틀렸다. 자, 이번에 보면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기능하였다라고 해서 고려하면 병란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예성강 하고 있었다. 정답은 국제무역항 병란도, 심지어는 여러분들 아라비아 상인이 와서 이 바로 고려 꼬레아라고 이제 알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에 고추와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것도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자, 고려 몽골에 맞서 싸우다라고 했는데요. 자, 일부의 저고의 피살로 이제 몽골의 침입이 시작이 됐고요. 고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씨 정권, 최후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 일들로 몽골하고 싸운 걸 맞는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번에 보니까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이게 숙종 때고요. 고려 숙종 때고, 별무반은 여진족을 막기 위한 겁니다. 틀렸죠. 2번에 김윤후가 처인성 전투하고 충주성 전투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인성 전투에서 이렇게 탁 활을 쏘았고 이 살리타를 맞춘단 말이에요. 사살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치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그래서 수나라 군대하고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에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육주 지역을 확보한 것은 거란과 외교 담판을 지어서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가상우표로 가장 적절한 것을 했는데, 태조 왕건이 세운 국가, 그럼 고려죠. 고려의 문화유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월 관음도 나온 것이고요. 불화예요. 불화,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팔만대장경 나왔고요. 부석사 무량수전 다 나왔죠. 주심포 양식 나왔으니까. 1번 산수문의 벽돌은 여러분들 백제 거죠. 백제. 도교 사상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번에 도기 박기장 식불잔인데요. 와, 이건 진짜 정말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이거 가야 거예요. 자, 3번에 황남대청 금관이니까 이건 신라 거고요. 따라서 고려하면 여러분들 뭐니 해도 상감청자잖아요. 그래서 상감 운항문 매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으로 갈까요? 자, 17번. 밑줄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해서 2점짜리입니다. 자, 왼편은 기철. 누이가 이제 원나라 황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떵떵거리고 있다가
이 기처를 제거했대요.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서도 폐지했대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공민왕이죠. 공민왕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니까 노곡대장 공주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바로 공민왕이 한 번 더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1번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별무반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윤관의 별무반 숙종 때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하게 된 건 바로 예종 때예요. 숙종 때 별무반을 만들어서 예종 때 활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종 때예요. 고려 예종. 이번에 독서 상품가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통일신라 때입니다. 통일신라에 있었던 거고요. 쭉 가서 통일신라에서 원성왕 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쌍성 총관부를 탈환해서 이 천령 이북당을 다시 탈환하게 됐다라고 영토를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되었다 그러면 숙종입니다. 숙종인데 조선 숙종이에요. 고려에도 숙종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조선 숙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갈까요?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경복궁은 조선의 궁궐로 가라는 사람이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국왕과 백성이 만년도록 태평하의 큰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는 새 왕조 통치 방향을 제시한 조선 경국전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조선의 궁궐과 사대문의 이름을 다 유교적으로 지었다. 바로 정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도전에 대한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도전이 바로 그 군자만년 계의경복이라고 해서 이 시경이란 유교 경전에 땄던 건데 이렇게 궁궐의 이름도 붙였던 게 바로 정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9번으로 갈까요? 19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해서 나오는데요. 자, 조선시대 왕명을 받아 반역 사건, 반역 나오죠? 그리고 강상제, 유교 윤리를 위하면 이제 강상제가 됩니다. 대한 처결을 담당한 사법기구래요. 자, 그런데 주요 관원과 역할이라고 해서 도사, 죄인 신문 및 문서 작성이 있고요. 나장이라고 해서 죄인 체포 및 압송, 형 집행이 있는데요. 자, 따라서 이것은 의금부가 됩니다. 사헌부는요,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 중에서 부정부패한 자가 있다, 혹은 뭔가 문제가 있다면 탄핵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헌부, 감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춘추관은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 실록 담당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홍문관은 학술 연구 기관이에요. 학술 연구로 조선 성종 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렸다라고 따라서 의금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해서 3점짜리인데 선생님 이거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거 세조의 초상화 이제 왕의 그림을 어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본이에요. 최근에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다시피 초본이란 게 뭐냐면 완성된 게 아니죠. 이렇게 스케치하듯 그렸잖아요. 그렇죠? 세조 어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저는 이거 보고 딱 알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단종을 몰아냈다. 수양대군이잖아요. 그렇죠? 세조 이렇게 나오죠. 경연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게 진관체제라고 해서 당시에 지역 방어 시스템을 만든 거 그거 바로 세조거든요. 자, 그러면 세조가 경제적으로 현직 관료들만 수조권을 받아라 라고 해서 현직 직전법을 시행했다. 정답이 1번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점짜리고요. 정말 한능검 심화편에 나올 만한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웠다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에 탕평비를 건립했다 그러면 영조예요. 영조. 3번에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최충원입니다. 고려 무신정권 때 최충원이고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한 건 희종인데 희종은 어렵고요. 여러분들 최충원을 기억해 두시면 낫습니다. 4번에 금난전권을 폐지했다 그래서 이건 정조예요. 정조가 신해년,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나왔는데요. 광해군이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조 반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청을 쳐서 삼전도의 치욕을 씻자라고 해서 북벌이니까 효종이란 말이에요. 복림대군이었던. 그럼 이 사이에는 뭐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고요. 사군 육진이 개척되었다 그러면 세종대왕, 압록강 쪽에 사군, 그 다음에 두만강 쪽에 육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훈련도감이 창설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임진왜란 중이니까 임진왜란 하면 선조죠. 자, 요 전에 있었겠죠. 자, 4번에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병인양요예요.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을 했거든요. 강화도에서. 그럼 여러분들 이건 고종 때예요. 흥선대원군 집권기이기도 한데요. 자, 왕은 고종이니까 자, 고종을 쓸게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2번 가왕이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점짜리인데 자,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를 확립했다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종의 뒤를 이어서겠으니까 태정, 태세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태조 이성기, 그 다음 정종, 그 다음 태 누구예요? 세종대왕의 아버지, 바로 태종 이방원이죠. 자, 그러면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육주직기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종이 바로 신문고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웠는데요. 금속 활자 중에서 개미자라는 걸 주조를 합니다. 맞아요. 3번에 칠정산 내외편, 칠정산이라고 해서 바로 천문역법을 만든 건 세종대왕이에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호패법을 마련했다. 이것도 바로 태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1점짜리인데 문화유산이죠. 종묘 앞에 처음 설치되었는데요. 이 기기는 영침의 그림자로 시각을 표시하며 동지나 하저 같은 설기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뭔가 이 영침이 있고 그림자가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시계란 말이에요. 시계. 시계인데 그림자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바로 해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림자가 나왔으니까. 해시계를 뭐라고 하냐면 앙부일구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경루는 뭐냐면 물시계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추국이 강우량을 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혼천의 천문 관측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24번 가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 책은 기묘사화 여러분들 중종 때고요. 조광조 등 살인파를 친 거죠. 그렇죠? 혈량과 실시와 위훈 삭제를 주장한 사람, 그래서 조광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광조의 활동, 그죠?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맞추시면 되겠는데 1번 발해고를 저술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유득공이고요. 조선 후기 정조 때 규장과 검소관을 지냈던 유득공. 2번 대동여 지도를 시작하였다. 그럼 고산자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네. 자, 19세기 인물 김종호. 3번에 백운동 서원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을 건립했다. 이러면 주세붕. 풍기군수였던 주세붕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다음 4번에 소격서라고 해서 원래 도교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거를 담당했던 것이 소격서인데요. 유학자였던 조광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유교 국가에서 소격서, 도교에 대한 제사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해서 폐지를 건의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번엔 25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장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단 말이에요. 임진왜란 중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유적을 답사했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쭉 갔는데 1번 탄금대 나오죠? 여러분들 탄금대 신립장군이 여기서 배수진을 쳤지만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행주산성. 그럼 여러분들 권율 행주대첩. 맞아요. 3번에 이게 웬일입니까? 수원화성이 나오면 정조에 수원화성 걸림 정약용에 여러분들 거중기까지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울산 외성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임진왜란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닌 건 바로 정조 이렇게 잡아내면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잡아낼 수 있겠다. 수원 화성 정도는 여러분 쉽잖아요. 그래서 2점짜리지만 사실은 이번에 기본편이 좀 쉽다라고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1점도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66회 한능검 기본편 제가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요. 나머지 26번부터 이제 근현대사 점점 나오면서 50번까지 그건 제가 잠시 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석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